1985년 7월 15일. 박순희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32살의 그녀는 3살배기 아들 민준이의 손을 잡고 재래시장에 갔습니다. 평범한 여름날 오후였습니다. 시장은 북적였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 상인들의 호객 소리, 여름 햇살이 쏟아지는 좁은 골목. 순이는 한 손으로 민준이를 잡고 다른 손으로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엄마, 나 목말라. 민준이가 칭얼거렸습니다. 순이는 과일 가게 앞에서 멈췄습니다. 잠깐만. 엄마가 수박 좀 고를게. 수박을 고르는 사이 순이는 잠시 민준이의 손을 놓았습니다. 불과 몇 초였습니다. 수박을 골라 돌아서는 순간 순이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민준이가 없었습니다. 민준아. 순이는 소리쳤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어디 있니?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미친 듯이 시장을 뛰어다녔습니다. 골목마다, 가게마다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3살짜리 남자아이 못 보셨어요? 파란색 티셔츠 입은. 못 봤는데요. 글쎄요. 아이들이 워낙 많아서. 대답은 모두 같았습니다. 순이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민준아, 제발. 시장 관리인에게 달려갔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30분, 1시간, 2시간. 시간이 흘렀지만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6시, 남편 박철수가 달려왔습니다. 회사에서 급히 나온 그는 땀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준이가 어떻게 된 거야? 미안해, 미안해. 순이는 남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철수도 창백한 얼굴로 시장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허사였습니다. 경찰이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도왔습니다. 밤이 되었지만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부인, 일단 집으로 가세요. 내일 다시 찾아봅시다. 경찰의 말에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민준이가 여기 있을 거예요. 엄마를 찾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철수가 순이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일단 집에 가요. 경찰이 찾아줄 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이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걸었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파란색 티셔츠를 입고 웃던 모습, 엄마라고 부르던 목소리.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이를 보자마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애를 잃어버렸다고? 어머님, 죄송합니다. 손을 잡고 있었어야지. 어떻게 애를 놓칠 수가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장난감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작은 침대, 인형들, 책들. 민준아, 어디 있니? 엄마, 여기 있어. 순이는 민준이의 베개를 안았습니다. 아이의 냄새가 났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순이는 새벽부터 시장으로 갔습니다. 어제 잃어버린 그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민준이가 돌아올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가 계속되었습니다. 실종 신고를 접수했고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단서가 없었습니다. 부인, 유괴 가능성도 있습니다. 혹시 수상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경찰의 질문에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박을 고르던 몇 초 사이 아이가 사라졌을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전단지를 만들어 시장 곳곳에 붙였습니다. 3살 남자아이 박민준을 찾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아이의 사진을 실었습니다. 순이는
매일 시장에 나갔습니다. 전단지를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 못 보셨어요? 제 아들인데 일주일 전에 여기서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절망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찰의 수색도 줄어들었습니다. 부인,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지났습니다. 유괴범이 아이를 데려갔다면 이미 멀리 갔을 겁니다. 그럼 제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너무 크게 갖지 마세요. 경찰의 말은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순이는 무너졌습니다. 집에서도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순이를 원망했고 남편도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잘못했어. 순이는 매일 자책했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고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몸무게가 10kg이나 빠졌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당신까지 쓰러지겠소. 좀 먹어요. 철수가 걱정했지만 순이는 음식을 삼킬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지금 밥을 먹고 있을까? 어디서 자고 있을까? 무서워하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관심을 잃어갔습니다. 전단지는 비에 젖어 찢어졌고 새로운 소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시장에 나가 사람들에게 물었고 경찰서를 찾아가 진행 상황을 물었습니다. 부인,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민준이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꼭 찾을게. 포기하지 않을게. 기다려라. 그것은 다짐이었고 동시에 기도였습니다. 1986년 봄, 민준이가 사라진 지 9달이 지났습니다. 순이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잠시 잊었던 현실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민준이가 없다는 사실, 그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아침이에요. 철수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당신. 이러면 안 돼요. 먹어야 해요. 철수의 목소리에도 힘이 없었습니다. 그도 지쳐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픔, 무너져가는 아내, 원망하는 어머니, 모든 것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시어머니가 차가운 눈으로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도 그 모양이냐? 애 하나 못 지킨 주제에. 어머님, 입 다물어. 내 얼굴 보기도 싫다. 시어머니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라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밥상에 앉았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밥알 몇 개를 억지로 삼켰지만 곧 토할 것 같았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않으면서 왜 밥상에 앉아? 나가. 시어머니의 고함에 순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또 울었습니다. 오전 10시, 순이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매일 가는 곳이었습니다. 혹시 민준이 소식 들으셨어요? 담당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부인. 제발요. 조금만 더 찾아주세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서가 전혀 없어요.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던 시절이라. 형사의 말에 순이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럼 제 아들은 영영 못 찾는 건가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집니다. 순이는 경찰서를 나와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이를 잃어버린 그 자리, 매일 그곳에 섰습니다. 혹시 민준이가 돌아올지도 몰라. 엄마를 찾아올지도 몰라. 하지만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순이는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민준이가 고아원에 있을까 하는 희망에서였습니다.
혹시 3살 남자아이가 들어온 적 없나요? 작년 7월쯤에 고아원 원장은 기록을 뒤적였습니다. 작년 7월에는 여자아이 1명만 들어왔네요. 그럼 다른 고아원은요? 주변 고아원에 다 연락해봤는데 해당하는 아이가 없습니다. 또 다시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순이는 고아원을 나와 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습니다.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과 시어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순이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여보. 우리 이제 그만 찾는 게 어떨까요? 순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9달이 지났어요. 경찰도 포기했고 단서도 없어요. 이제 우리도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민준이는 우리 아들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당신도 병들어가고 집안 분위기도 엉망이에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철수 말이 맞다. 이제 그만 잊어라. 애가 돌아올 리 없어. 어머님, 현실을 봐라. 9달 동안 소식이 없으면 죽었거나 아니면 어디 팔려갔을 거야. 포기해. 순이는 일어섰습니다. 절대 포기 안 해요. 민준이는 살아있어요. 제가 느껴요. 느끼긴 뭘 느껴. 정신 차려. 저는 엄마예요. 내 아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엄마가 알아요. 순이는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가 방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문 열어요. 이야기 좀 합시다.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마음도 알아요. 나도 아파요. 하지만 우리 삶도 계속되어야 해요. 제발 문 좀 열어요. 한참 후 순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철수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너무 한 거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 너무 힘들어하는 게 보기 힘들어서. 순이는 남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여보, 민준이가 어디선가 울고 있을 것 같아요. 엄마를 찾으면서. 알아요. 포기할 수 없어요. 절대.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내를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이는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방송국에 찾아가 실종 아동 프로그램에 출연 신청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 방송 녹화가 있었습니다. 순이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제 아들 박민준이를 찾습니다. 작년 7월 15일 재래시장에서 잃어버렸습니다. 3살이고 왼쪽 팔꿈치에 작은 점이 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아들을 봤다면 연락 주세요. 순이는 울먹이며 호소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몇 건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민준이랑 비슷한 아이를 봤어요. 우리 동네에 그런 아이가 있어요. 순이는 희망을 품고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다른 아이들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니네요. 매번 실망하며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1986년 7월 15일. 민준이가 사라진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순이는 민준이의 사진 앞에 촛불을 켰습니다. 민준아, 1년이 지났어. 엄마는 아직도 너를 찾고 있어. 포기하지 않을게. 꼭 찾을게.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순이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기다려라. 민준아, 엄마가 꼭 찾을게.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평생 지킬 약속이었습니다. 1987년, 1988년, 1989년. 세월은 흘렀지만 순이의 하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민준이의 사진에 인사를 하고 경찰서와 고아원을 돌고 시장에 나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3살, 아니 이제 8살쯤 됐을 남자아이 못 보셨어요? 사람들은
순이를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미친 여자 취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1990년 봄, 순이는 둘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민준이가 사라진 지 5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축하해요, 부인. 건강한 아기예요. 산부인과 의사의 말에도 순이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없는데 무슨 기쁨이 있을까? 여보, 이번에는 잘 키워요. 새 출발이에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이는 어떡해요? 민준이도 우리 아들인데. 민준이는 계속 찾아요. 하지만 뱃속 아기도 소중하잖아요. 순이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아기에게도, 민준이에게도. 그해 겨울, 순이는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지은이었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였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내 오빠를 못 찾아서. 순이는 갓난아기를 안고 울었습니다. 지은이를 볼 때마다 민준이가 떠올랐습니다. 민준이는 지금 몇 살이지? 9살. 초등학교에 다닐 나이네.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은이가 1살이 되었을 때 순이는 다시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제 아들 박민준이를 찾습니다. 지금 10살입니다. 제발 우리 아들을 봤다면 연락 주세요. 하지만 이번에도 허탕이었습니다. 제보는 왔지만 모두 다른 아이들이었습니다. 1995년 민준이가 사라진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순이는 42살이 되었고 지은이는 5살이 되었습니다. 엄마, 오빠가 어디 있어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집에는 민준이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빠는 멀리 있어. 하지만 언젠가 돌아올 거야. 언제요? 곧 올 거야. 순이는 딸을 안았습니다. 거짓말 같았지만 믿고 싶었습니다. 10년 동안 순이는 전국의 고아원을 다녔습니다. 100곳이 넘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이 아이 봤나요? 민준이의 사진을 보여주면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기록에 없네요. 그럼 다른 고아원은요? 연락해 보세요. 순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았습니다. 2000년, 민준이가 사라진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지은이는 10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다녔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오빠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봐요. 왜? 15년 동안 안 나타난 오빠를 아직도 찾는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오빠는 죽었을 거래요. 순이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오빠는 안 죽었어. 살아있어. 어떻게 알아요? 엄마가 느껴. 오빠는 분명 어디선가 살아있어. 하지만 순이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15년,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2005년, 20년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52살이 되었고 민준이는 23이 되었을 나이였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찾는 게 어떨까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도 늙었습니다. 55에 그는 머리가 희끗희끗했습니다. 20년 동안 찾았잖아요. 이제 우리 인생도 좀 살아요. 당신은 민준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하지만 20년이야. 20년 동안 소식이 없으면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난 못 받아들여요. 평생 찾을 거예요. 순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철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2010년, 25년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57이 되었습니다. 지은이는 20이 되어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오빠는 안 올 거예요. 지은이도 이제는 현실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오빠를 몰라. 엄마는 알아. 오빠는 살아있어.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요? 엄마니까. 내가 낳은 아이니까. 순이는 여전히 매일 민준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 3살배기 아이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 언제든 돌아와. 엄마는 여기 있을게. 2015년 30년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62이 되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했고 주름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포기하세요. 30년이에요. 지은이가 결혼해서 낳은 손주가 물었습니다. 순이는 손주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포기 못해. 내 큰아버지는 분명 살아계셔. 하지만 할머니를 믿어라. 언젠가 큰아버지를 만날 거야. 순이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민준이의 사진에 인사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경찰서에 들렀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할머니, 또 오셨어요? 경찰관들도 순이를 알았습니다. 30년 동안 한결같이 찾아오는 그녀를. 혹시 새로운 소식 없나요? 죄송해요. 할머니, 아직 없어요. 대답은 항상 같았지만 순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35년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67이 되었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엄마, 병원 가셔야 해요. 지은이가 걱정했지만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민준이 찾는데 지장 없으면 돼. 엄마, 정말. 지은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집념 앞에서는 누구도 말릴 수 없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순이는 민준이의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여전히 3살이었지만 실제로는 38살이 되었을 나이였습니다. 민준아, 너는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니? 결혼은 했니? 아이는 있니? 행복하게 살고 있니? 질문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엄마는 너를 놓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날 수박 따위 고르지 말았어야 했는데, 순이는 3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책했습니다. 그날의 잘못이 평생의 빚이 되었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눈물이 흘렀습니다. 67살 노인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5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듯이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릴게, 민준아. 엄마는 여기 있을게.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지킬 약속이었습니다. 2021년 민준이가 사라진 지 36년째가 되었습니다. 순이는 68이 되었고 몸은 더욱 쇠약해졌습니다. 어느 날 순이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친 것입니다. 할머니, 뼈에 금이 갔어요. 당분간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순이는 불안했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최소 2달은 쉬셔야 해요. 2달이요? 그럼 민준이를 찾으러 다닐 수 없잖아요.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순이의 차트를 보니 정신과 상담 기록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누구를 찾으시는 거예요? 제 아들이요. 36년 전에 잃어버렸어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36년. 현실적으로 찾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좀 쉬시는 게 어떨까요?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건강보다 내 아들이 더 중요해요. 순이는 단호했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동안 순이는 답답했습니다. 매일 찾아다니던 곳들을 가지 못하니 불안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지은이가 문병을 왔습니다. 순이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엄마 대신 경찰서 좀 다녀와 줄래? 혹시 새로운 소식이 있을까봐.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36년이에요. 난 못 그만해. 죽는 날까지 찾을 거야. 지은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집념이 안타까웠지만 동시에 존경스러웠습니다. 알았어요. 다녀올게요.
지은이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담당 형사는 이미 은퇴했고 새로운 형사가 있었습니다. 박민준이요? 잠깐만요. 형사는 오래된 파일을 뒤적였습니다. 아, 1985년 실종 사건이네요. 죄송하지만 36년이 지난 사건은 알아요. 그냥 어머니가 궁금해하셔서요. 어머니가 아직도 찾고 계시나요? 네. 36년 동안 단 하루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형사는 감탄했습니다. 대단한 어머니시네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오래됐어요.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2달 후, 순이는 퇴원했습니다. 다리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더 이상 병원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지팡이 짚으세요. 간호사가 지팡이를 건넸습니다. 순이는 지팡이를 짚고 걸었습니다. 예전처럼 빠르게 걸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경찰서였습니다. 혹시 민준이 소식 있나요? 새로운 형사는 순이를 처음 봤습니다. 할머니가 그 유명한 박순이 할머니시군요. 유명하다니요? 경찰서에서 다들 알아요. 36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신다고. 순이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유명해봤자 아들을 찾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이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예전에는 1시간이면 갈 수 있던 거리가 이제는 2시간이 걸렸습니다. 나도 이제 늙었구나. 순이는 자신의 주름진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36년 전 민준이의 손을 잡았던 그 손. 이제는 주름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너무 늙어서 너를 못 알아볼까봐 걱정이야. 너도 이제 39이니까 엄마보다 젊은 어른이 됐겠지. 생각만으로도 신기했습니다. 3살배기 아들이 이제는 39, 중년이 되었을 나이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민준이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여전히 3살이었습니다. 민준아, 너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엄마를 닮았을까? 아빠를 닮았을까? 순이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유리 너머의 아이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꿈을 꾸었습니다. 민준이가 나타났습니다. 39살의 어른이 된 모습으로. 엄마, 민준이가 순이를 안았습니다. 순이도 아들을 안았습니다. 민준아, 정말 너니? 너 맞니? 네, 엄마, 저예요. 어디 갔었니? 왜 이제 왔니? 미안해요, 엄마. 찾지 못해서. 순이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진짜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꿈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순이는 혼자였습니다. 꿈이었구나. 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언젠가 진짜로 민준이를 안을 수 있을까? 순이는 그날도 일어나 민준이의 사진에 인사를 했습니다. 좋은 아침. 민준아, 오늘도 엄마는 너를 기다릴게. 그것이 순이의 일상이었습니다. 36년 동안 변하지 않은 일상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순이는 점점 늙어갔지만 민준이를 찾는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철수가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나이도 많은데 편하게 살아요. 편하게 살긴 뭘 편하게 살아요. 민준이 찾아야죠. 하지만 당신 건강도 생각해야지. 건강은 나중 문제예요. 민준이가 먼저예요. 철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36년 동안 같은 대화를 반복했습니다. 알았소.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순이는 남편에게 고마웠습니다. 말리지 않고 지켜봐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여보. 당신이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70평생을 함께 산 부부였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일기를 썼습니다. 2021년 11월 3일, 36년째, 오늘도 민준이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내일도, 모레도, 평생 찾을 것이다. 그것이 엄마의 의무이자 사랑이다. 일기장을 덮고 순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저 별 중 하나가 너일까? 어디선가 나를 보고 있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믿었습니다.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라고. 2022년 봄, 순이는 69이 되었습니다. 민준이가 사라진 지 37년째였습니다. 건강은 더욱 나빠졌고 병원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할머니, 혈압이 너무 높아요. 약을 드셔야 해요. 약 먹으면 정신이 흐려져요. 민준이 찾는데 지장 있어요. 하지만 건강이 괜찮아요. 민준이만 찾으면 건강 따위 상관없어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득할 수 없는 환자였습니다. 지은이는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몸이 이렇게 안 좋으신데. 그만해. 민준이를 찾기 전에는 죽을 수도 없어. 엄마, 너는 오빠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엄마는 알아. 민준이는 살아있어. 지은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37년 동안 한결같은 어머니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순이는 교회에 갔습니다. 평생 다니지 않던 교회였지만, 이제는 기도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아들을 찾게 해주세요. 평생 한 번도 부탁드린 적 없지만, 이것 하나만 들어주세요. 순이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벌을 받는 건가요? 제발 민준이를 만나게 해주세요. 목사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순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37년 전 잃어버린 아들, 그리고 지금까지 찾고 있다는 것을. 목사는 감동했습니다. 할머니, 하나님께서 분명 들으실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요? 네. 모정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입니다. 그 힘이 기적을 만들 거예요. 순이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후로 매주 교회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순이는 매일 밖으로 나갔습니다. 경찰서, 사회복지센터, 실종아동 찾기 센터를 돌았습니다. 할머니, 또 오셨어요? 직원들은 순이를 알았습니다. 37년 동안 한결같이 찾아오는 그 할머니를. 혹시 새로운 소식 없나요? 죄송해요, 할머니. 아직.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다음에 또 올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이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숨도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민준이를 영영 못 찾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지은이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이러다가 쓰러지세요. 제발 좀 쉬어요.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순이의 몸은 한계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순이는 옛날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민준이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갓난아기였을 때, 돌잔치 때, 두돌 때. 마지막 사진은 3살 때였습니다. 잃어버리기 한 달 전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민준아, 너는 정말 예쁜 아이였어. 모두가 너를 보고 천사 같다고 했지. 순이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37년 전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엄마, 놀이터 가자. 그래, 가자. 민준이의 작은 손을 잡고 놀이터에 갔던 날, 그네를 밀어주고 미끄럼틀을 함께 탔던 날,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날, 순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아, 눈이 온다.
너 눈 좋아했잖아. 지금 어디서 눈을 보고 있니? 순이는 코트를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날씨 추운데. 잠깐 다녀올게. 순이는 민준이를 잃어버린 그 시장으로 갔습니다. 37년 전 그 자리에 섰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엄마 여기 있어. 언제든 돌아와. 순이는 눈 속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순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1시간 후, 순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오래 계셨어요? 지은이가 놀라서 어머니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물로 손발을 녹이고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제발. 미안해, 지은아. 엄마가 오빠 때문에 너한테 소홀했지.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 건강이 걱정돼서 그래요. 고맙다, 딸. 엄마가 이상한 엄마인 거 아는데도 이해해줘서. 지은이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이상한 엄마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엄마예요. 그날 밤, 순이는 열이 났습니다. 감기에 걸린 것입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약만 먹으면 돼요. 괜찮아요. 결국 지은이가 강제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할머니, 폐렴 초기예요. 입원하셔야 해요. 입원은 안 돼요. 민준이 찾아야 해요. 할머니, 이러다가 큰일 나요. 의사의 만류에도 순이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약만 처방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순이는 알아누웠습니다. 열이 40도까지 올랐고 헛소리를 했습니다. 민준아, 엄마 여기 있어. 돌아와. 지은이와 철수는 밤새 간호했습니다. 닷새 만에 열이 내렸고 순이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얼마나 누워 있었어요? 닷새요. 엄마, 닷새나. 그동안 민준이를 못 찾았잖아요. 순이는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엄마, 제발 좀 쉬어요. 몸이 회복돼야죠. 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간이 없어. 지은아, 엄마가 늙어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잖아. 그 전에 민준이를 찾아야 해. 지은이도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절절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꼭 찾으실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고맙다, 딸. 일주일 후, 순이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마음만은 강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또 너를 찾으러 갈게. 기다려라. 순이는 지팡이를 짚고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37년 동안 그랬듯이 2023년 3월 어느 봄날 순이는 평소처럼 민준이의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70살이 된 그녀는 백발이 성성했고 주름이 깊었습니다. 민준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렴.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순희 여사님 댁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국제입양아동 찾기센터 직원 김미나입니다. 순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입양아동 찾기센터라니 무슨 일이세요? 혹시 박민준이라는 이름 기억하시나요? 순이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준이요? 제 아들 민준이요? 네. 1985년 7월 15일 실종 신고된 아동이 맞으시죠? 맞아요. 맞아요. 민준이를 찾으셨어요? 순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철수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요? 순이는 남편에게 손짓했습니다. 전화에 집중했습니다. 저희 센터에 한 분이 연락을 주셨는데요. DNA 검사 결과 여사님의 아드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죠? 네.
정말입니다. 다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 한번 만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요? 언제 만날 수 있어요? 내일 오후 2시에 저희 센터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네, 네, 갈게요. 꼭 갈게요. 전화를 끊은 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요? 철수가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순이는 남편을 바라보며 울먹였습니다. 민준이를 찾았대요. 뭐라고요? 철수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38년, 거의 40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입양아동 찾기 센터에서 전화 왔어요. 내일 만나자고.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38년 동안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지은아. 순이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요? 민준이 오빠를 찾았어. 뭐라고요? 지은이도 놀랐습니다. 평생 듣기만 했던 오빠를 이제 만난다니. 내일 센터에 가봐야 해. 같이 갈래? 당연하죠.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날 밤, 순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정말 민준이일까? 만약 다른 사람이면 어떡하지? 민준이가 나를 기억할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화장도 했습니다. 민준이가 엄마를 예쁘게 봐야지.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은 70살 노인이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백발. 민준이가 기억하는 젊은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엄마야. 민준이가 알아볼 거야. 오후 1시. 지은이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엄마, 준비되셨어요? 응. 떨리는구나. 저도 떨려요. 오빠를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두 사람은 센터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순이는 계속 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그냥 믿기지가 않아서.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다리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순희 여사님이시죠? 김미나 직원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먼저 상황을 설명드릴게요. 상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순이와 지은이, 철수가 앉았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직 100% 확신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DNA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김미나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한 분이 저희 센터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자신이 한국에서 입양됐는데 생부모를 찾고 싶다고요. 출생 기록과 입양 기록을 조회했더니 1985년 7월경 발견된 미아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숨을 멈추고 들었습니다. 발견 장소가 재래시장이었고 나이가 3살 정도로 추정되었습니다. 당시 경찰에 신고된 실종 아동 명단과 대조했더니 여사님의 아드님 박민준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럼 정말 민준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DNA 검사 후에 알 수 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은 어디 계세요? 지금 다른 상담실에 계십니다. 만나시겠어요? 순이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네, 만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김미나가 나갔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나 너무 떨려. 괜찮아요, 엄마. 제가 옆에 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김미나와 함께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순이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39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얼굴은 철수를 닮았습니다. 눈매, 코, 인매가 젊은 시절 남편과 똑같았습니다. 어머니, 이신가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이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지은이가 부축했습니다. 민준아, 너니?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보니 뭔가 가슴이 아파요. 순이는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남자의 팔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살폈습니다.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민준아, 정말 너구나. 엄마, 아들이구나. 순이는 남자를 끌어안았습니다. 38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손을 놓쳐서 정말 미안해. 순이는 아들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38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자도 울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기억은 없었지만 가슴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철수도 다가왔습니다. 아들을 안았습니다. 민준아, 우리 아들. 지은이도 울었습니다. 평생 듣기만 했던 오빠를 드디어 만났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김미나도 눈물을 흘리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38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울음이 가라앉고 나서 네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순이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정말 내가 맞니? 저도 확신은 못하겠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보니 뭔가 느껴져요. 남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이는 아들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아빠를 많이 닮았구나. 젊었을 때 아빠랑 똑같아. 철수도 감회가 깊었습니다. 민준아,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남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기억은 5살쯤부터 시작돼요. 미국 오리건주의 작은 마을에서 깨어났어요. 입양 부모님이 저를 키워주셨죠. 순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키우지 못한 35년. 입양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셨니? 좋은 분들이셨어요. 농장을 운영하셨는데 저를 친자식처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순이는 울먹였습니다. 다행이라는 말과 동시에 질투도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아들을 키웠다는 사실이. 학교도 잘 다녔어요. 대학도 나왔고요. 지금은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요. 결혼은 했니? 아직 안 했어요. 뭔가 항상 마음 한편이 비어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생부모를 찾고 싶었어요. 민준의 말에 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도 마음이 항상 비어 있었어. 내가 없어서.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 저는 지은이에요. 오빠, 동생이에요. 민준은 지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동생이 있었구나. 네. 오빠가 사라지고 5년 후에 태어났어요. 평생 오빠 이야기만 들으면서 자랐어요. 미안해. 나 때문에 힘들었겠다. 아니에요. 오빠, 잘못이 아니에요. 김미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이제 DNA 검사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사는 간단했습니다. 구강 점막을 채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이와 민준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일주일요? 순이는 실망했습니다. 일주일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순이는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우리 집에 갈래? 내 방이 그대로 있어. 민준은 망설였습니다. 저 호텔에 묵고 있어요. 갑자기 가면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무슨 부담이야. 넌 우리 아들인데.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요. 순이는 아들의 신중함을 이해했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 저녁이라도 같이 먹을래? 네. 좋아요. 우리 집으로 올래? 엄마가 내가 좋아하던 음식 만들어 줄게. 제가 뭘 좋아했는데요? 순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잡채랑 불고기를 좋아했어. 3살 때 그것만 먹으려고 했지. 민주는 놀랐습니다. 저 지금도 그걸 제일 좋아해요. 순이는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역시 내 아들이야. 다음 날 저녁 민준이 집에 왔습니다. 순이는 아침부터 준비했습니다. 잡채를 만들고 불고기를 재웠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요. 철수가 걱정했지만 순이는 행복했습니다. 괜찮아요. 38년 만에 아들한테 밥 해주는데 이 정도야.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이는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어서 와. 안녕하세요, 어머니. 민준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꽃을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맙구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순이가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다 언제 준비하셨어요? 오늘 하루 종일 했지. 우리 아들 먹이려고. 민주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입양 어머니도 사랑해 주셨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맛있게 먹어라. 민주는 잡채를 한 입 먹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이 맛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맛, 어디서 먹어본 것 같아요. 순이는 웃었습니다. 그럼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해준 거니까. 정말 신기해요. 기억은 안 나는데 몸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저녁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준의 삶, 순이의 삶,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38년 동안 저를 찾으셨다고요? 그래. 단 하루도 포기한 적 없어. 왜요? 이미 다른 자식도 있으시고. 포기하셔도 됐잖아요. 순이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몇 년이 지나도 어디에 있어도 넌 내 아들이야. 엄마는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민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항상 무언가를 찾고 있었어요. 뭔지 몰랐는데 이제 알 것 같아요. 제가 찾던 건 어머니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38년의 공백이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민준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벌써? 좀 더 있다 가지. 내일 또 올게요. 괜찮으시죠? 그럼 매일 와도 돼. 민준은 웃었습니다. 네. 자주 올게요. 문 앞에서 민준은 순이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고맙긴. 우리 아들인데 일주일 후에 결과 나오면 정말 제가 아들이라고 확인되면 그때는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지금도 돼. 넌 내 아들이야. 민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민준이 떠나고 순이는 지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진짜 우리 민준이 맞는 것 같아.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오빠가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그날 밤 순이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38년 만에 처음으로 일주일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순이는 매일 민준을 만났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준은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입양 부모님 농장에서 자랐어요. 처음에는 영어도 못했고 낯설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정말 잘해주셨어요.
그래. 고마운 분들이구나. 네. 하지만 항상 뭔가 빠진 느낌이었어요. 학교에서 가족 사진 그리기 숙제가 나오면 다른 친구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그리는데 저는 부모님 둘만 그렸어요. 순이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내 손을 꼭 잡고 있었어야 했는데.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도 예상 못한 일이었잖아요. 그래도 엄마 책임이야. 민주는 또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15살 때 알았어요. 제가 입양하라는 걸 부모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기분이었니? 처음에는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뭔가 이해가 됐어요. 왜 제가 항상 다르다고 느꼈는지. 생부모를 찾고 싶다는 생각은 언제부터 했니? 그때부터요. 하지만 부모님 감정을 생각해서 말 못했어요. 그러다 작년에 입양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순이는 놀랐습니다. 돌아가셨다고? 네. 암이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내 진짜 엄마를 찾아봐라. 그분도 너를 찾고 계실 거야 라고. 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운 분이시네. 정말 고마운 분. 그래서 용기를 냈어요. 한국에 와서 센터에 연락했죠. 나흘째 되는 날, 민주는 자신이 기억하는 단편적인 장면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가끔 꿈을 꿔요. 시장 같은 곳에서 엄마 손을 잡고 걷는 꿈. 그리고 갑자기 손이 놓치고 사람들 사이에서 엄마를 찾는 꿈. 순이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게 진짜 기억일 거야. 그리고 노래도 하나 기억나요. 정확한 가사는 모르는데 멜로디만. 민준이 흥얼거렸습니다. 순이는 그 멜로디를 알아챘습니다. 그건 엄마가 내게 자장가로 불러주던 노래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졌지만 마음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이와 철수, 지은이, 민준이 함께 센터로 갔습니다. 김미나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이는 숨을 멈췄습니다. 민준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친자 관계가 99.99% 확률로 확인되었습니다. 박민준 씨는 박순희 여사님과 박철수 씨의 친아들이 맞습니다. 그 순간 순이는 민준을 끌어안았습니다. 민준아, 정말 내가 맞구나. 정말 우리 아들이구나. 민준도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엄마. 이번에는 주저없이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철수도 아들을 안았고 지은이도 오빠를 안았습니다. 오빠, 정말 오빠였어요. 네 사람은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8년 만의 확인이었습니다. 김미나도 눈물을 흘리며 축하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센터를 나와서 순이는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이제 우리 집으로 갈래? 내 방이 그대로 있어. 민준은 망설였습니다. 엄마, 저 미국에 입양 아버지가 계세요. 아직 건강하시거든요. 순이는 이해했습니다. 그래, 그분도 내 아버지시지. 당연히 돌봐드려야지. 하지만 자주 한국에 올게요. 그리고 입양 아버지한테도 말씀드릴게요. 한국에 진짜 가족이 있다고. 고맙다, 아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은이의 남편과 아이들도 함께 했습니다. 큰아버지, 안녕하세요. 조카들이 민준에게 인사했습니다. 민준은 어색하면서도 기뻤습니다. 안녕. 큰아버지가 처음이라 어색하네. 괜찮아요. 앞으로 자주 만나면 익숙해질 거예요. 식사를 하며 순이는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그동안 많이 외로웠지? 가끔요. 특히 명절 때. 다른 친구들은 친척들 만나러 가는데 저는 부모님 둘뿐이었거든요.
이제는 달라. 이제 우리가 있어. 가족이 생겼어. 민주는 웃었습니다. 네, 엄마. 이제 가족이 생겼어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잃어버린 38년을 채우기라도 하듯. 엄마, 제가 없는 동안 많이 힘드셨죠? 힘들었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언젠가 널 만날 거라고 믿었거든. 38년 동안요? 그래. 38년 동안.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당연한 거야. 넌 내 아들인데. 그날 밤, 민주는 처음으로 친정집에서 잤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 방에서.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3살 때 놀던 장난감들, 그림책들, 모두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38년 동안 이걸 다 보관하셨구나. 민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어머니가 만든 아침을 먹었습니다. 맛있니? 네, 엄마. 정말 맛있어요. 앞으로 자주 해줄게. 감사해요, 엄마. 그 엄마라는 말이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민준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가족들은 잃어버린 시간을 채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매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를 알아가고 가족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배웠습니다. 어느 날 순이는 민준을 데리고 옛날 재래시장에 갔습니다. 민준을 잃어버렸던 그곳이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응. 여기서 엄마가 너를 놓쳤어. 순이는 38년 전 그 자리에 섰습니다. 과일 가게 앞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였어. 엄마가 수박을 고르는 사이에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엄마. 제가 여기 있잖아요. 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아들. 돌아와 줘서. 두 사람은 시장을 함께 걸었습니다. 38년 전에는 못했던 그 산책을. 며칠 후, 순이는 민준을 위해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친척들, 이웃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 민준이를 소개합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38년 동안 순이가 찾던 그 아들이 진짜로 나타났다니. 순이 씨, 정말 축하해요. 기적이에요. 진짜 기적.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순이는 행복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민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미국에 돌아가야 해요. 입양 아버지가 보고 싶어 하세요. 순이는 아쉬웠지만 이해했습니다. 그래야지. 그분도 내 아버지시니까. 하지만 3달에 한 번씩은 한국에 올게요. 그리고 입양 아버지를 모시고 한 번 올게요. 엄마한테 소개해 드릴게요. 정말? 네. 아버지도 엄마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저를 키워주신 분한테 감사하다고. 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운 분이시네. 정말. 다음 날, 민주는 순이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제 한국 이름이 박민준이잖아요. 그런데 미국 이름은 데이비드예요. 어떤 이름으로 부르는 게 좋을까요? 순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민준이라고 부르고 싶어. 하지만 내가 평생 데이빗으로 살았으니 내가 편한 대로 해. 그럼 엄마한테는 민준이, 미국에서는 데이빗으로 할게요. 고맙다, 민준아. 일주일 후, 민준이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공항까지 온 가족이 배웅을 나갔습니다. 엄마, 꼭 건강하세요. 제가 곧 다시 올게요. 그래. 알았어. 너도 건강해야 해. 네, 엄마. 민주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엄마도 사랑한다, 민준아. 민주는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이는 아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순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괜찮아요. 민준이가 어디 있든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아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38년 동안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포기할 수 없었어. 내 아들인데. 엄마, 덕분에 저도 오빠를 만났어요. 감사해요. 순이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도 고생 많았지. 이상한 엄마 둬서. 이상한 엄마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엄마예요. 집에 도착해서 순이는 민준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민준이 며칠 동안 사용했던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이는 침대에 앉아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38년 동안 비어있던 방에 다시 생명이 깃들었습니다. 민준아, 석 달 후에 또 보자. 엄마가 기다릴게. 그날 밤, 순이는 일기를 썼습니다. 2023년 4월 20일. 민준이가 미국으로 돌아갔다. 아쉽지만 괜찮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니까. 38년 동안 기다렸는데 석 달쯤이야.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나는 행복하다. 석 달 후. 민준이 다시 한국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입양 아버지와 함께였습니다. 엄마, 제 아버지 제임스예요. 백발의 70대 노인이었습니다. 순이는 그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아들을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임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해야죠. 민준이가 제 인생의 기쁨이었어요. 두 부모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민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결된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순희 씨, 민준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38년 동안 아들을 찾으셨다고.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랑이에요. 순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임스 씨야말로 고마워요. 제가 못해준 걸 다 해주셨잖아요. 우리 둘 다 민준이를 사랑하는 부모입니다. 이제 민준이는 두 가족이 있는 거죠. 순이는 웃었습니다. 그렇네요. 민준이가 행복하겠어요. 그날 이후 두 가족은 자주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민준은 석 달에 한 번씩 한국에 왔고 때로는 순이가 미국에 갔습니다. 가족은 다시 이어졌습니다. 38년의 공백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것을 채워갈 시간이 생겼습니다. 2024년 봄, 순이는 71살이 되었습니다. 민준을 다시 만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순이와 철수, 지은이 가족, 그리고 민준, 모두 함께 소풍을 가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빨리 가요. 손주들이 재촉했습니다. 순이는 웃으며 걸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할머니가 늙어서 느리단다. 민준이 어머니의 팔을 잡아줬습니다. 천천히 가요, 엄마. 고맙다, 아들. 공원에 도착해서 돗자리를 폈습니다. 순이가 준비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와, 할머니 음식이다. 손주들이 좋아했습니다. 민준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일 맛있는 건 할머니 음식이죠. 민준이 오빠도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조카들이 민준에게 매달렸습니다. 민준은 행복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내가 평생 찾던 거구나. 식사를 하며 순이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할 말이 있어요. 모두가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38년 동안 민준이를 찾았어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민준이는 엄마의 아들이니까. 순이는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1년 전 기적이 일어났어요. 민준이가 돌아왔어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엄마는 완전해요. 빠진 조각이 채워졌어요. 민준아, 돌아와 줘서 고마워. 엄마, 저야말로 감사해요.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지은이와 손주들, 철수도 함께 안았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로 뭉친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민준이 순이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38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어요? 순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포기하라고 할 때였어.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너를 못 찾으니까 모두들 이제 그만하라고 했어. 그때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물론 힘들었지.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 왜냐하면 순이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엄마의 아들이니까. 엄마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 민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한다. 민준아.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돗자리를 정리하며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와요. 그럼 자주 오자.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순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진정으로 행복하다. 그날 밤 순이는 민준의 어린 시절 사진과 지금의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3살 배기 아이와 40살 어른. 많이 컸구나, 민준아. 엄마가 못 봤던 38년 동안.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만났다는 것. 이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순이는 민준과 함께 방송 인터뷰를 했습니다. 순이 씨, 38년 동안 포기하지 않은 비결이 뭔가요? 비결은 없어요. 그저 민준이는 제 아들이니까요. 엄마는 자식을 포기할 수 없어요. 민준 씨는 어머니를 만나서 어떠세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에요. 38년 동안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어머니를 만나서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 계획은요? 순이가 먼저 답했습니다. 민준이와 함께 잃어버린 시간을 채워가는 거예요. 석 달에 한 번씩 만나고 함께 여행도 가고 가족으로 살아가는 거죠. 방송이 나간 후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어머니예요. 모성애의 위대함을 보았어요.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순이에게는 전국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 실종 아동을 찾는 부모들, 순이 씨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얻었어요. 저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순이는 그들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제가 증거예요. 2024년 7월 15일. 민준이가 사라진 지 정확히 39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슬픔의 날이 아니라 재회의 기념일로. 39년 전 오늘 엄마는 민준이를 잃어버렸어요. 가장 슬픈 날이었죠. 순이는 촛불을 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날은 기적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해요. 38년 동안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한 거야. 넌 엄마의 아들이니까. 그날 밤 순이는 일기를 썼습니다. 2024년 7월 15일. 39년 전 오늘 나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38년 후 기적이 일어났다. 민준이가 돌아왔다. 이제 나는 완전하다. 이제 나는 행복하다. 일기를 쓰고 난 후 순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준이를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순이는 평화롭게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쉽지 않았습니다. 엄마, 2달 후에 또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사랑해요, 엄마. 엄마도 사랑한다. 민준이 떠난 후 순이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의 사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정말 잘 자랐어.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38년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을 증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평생 너를 사랑할 거야. 어디에 있든 몇 살이 되든 너는 엄마의 아들이야. 순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38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봄이었습니다. 사랑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38년이 지나도 모성애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당신도 포기하지 마세요. 기다림의 끝에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는 함께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